조선 최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입학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혜택들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혜택. 궁금해요. 혜택이 혜택. 제일 궁금해. 그럼요. 일단 들어만 가. 그러면 먹는 거, 네. 자는 거 무상 제공입니다. 우와. 무상입니다 그냥. 야. 먹는 거 자는 거. 중요해요. 이뿐이 아닙니다. 학교 생활을 유생들이 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노비까지 제공합니다. 아, 공부하는데 노비를. 동현 씨 여기서 뭐 체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노비가 그 당시에는 이제 노비라고 하면 반인이라고 했는데. 오! 예. 근데 그때 이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다 해줘요. 맞아요. 뭐, 예. 뭐 먹고 자고 뭐 생활하는 거 필요한 거 다 해줘요. 형원님 왜? 저기 수업하러 가셔야 됩니다. 한 방이. 예. 응? 아 허리야. 아 힘들어. 씨, 허리 아파. 아 진짜 춥다 진짜. 다 해줘요 진짜. 근데 진짜 이보다 더 엄청난 스페셜한 특권이 아니 또 이 있습니다. 정도 있어요? 있는데 또 이미 저는 먹는 완벽한데? 자,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당시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자체 시험까지 있었던 겁니다. 관시라고 해서요. 성균관 유생에게만 별도의 합격 인원이 배정되어 있거나 또는 과시라고 있는 성균관 유생만 볼 수 있는 일종의 특별 시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시험의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 많았다는 거죠. 거죠. 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건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쯤 되면 출세의 뜻이 있는 선비라면 당연히 누구나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성균관 가요. 성균관. 성균관 겁니다. 성균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성균관에 입학한 이후의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보셨죠, 이 드라마? 네. 애니멀 스캔들. 좋지 좋지. 아하. 근데 성균관 스캔들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꽃청년들을 되게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균관에 다니는 그 평균 연령은 3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30대. 30대요? 예, 30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균관에 다니는 유생들이 과거에 합격하면 성균관을 그만두게 되니까 그래서 30대가 제일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40, 50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60대 이상의 유생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성균관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들어온 순간 우와 나 성균관 유생이야 라고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정말 거대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네. 대체 이자들은 누구랍니까? 아 몰랐어? 신방래. 신방리. 와 환영해. OT. 지금도 하잖아요. OT. 와 멋있다 예쁘다. 하늘 바라보는데 갑자기 펑 터졌어 지금. 신뢰들은 밀지에 적힌 명을 수행한다. 같은. 만일 명을 수행치 못한다면 그 잔 우통을 와 벗겨 저게 있었어. 반숙의 아래로 집어 던질 것이다. 어유 야 저거는 이 신방례란 이 신입 유생들이 들어오면 선배들이 주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선배들이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신방례가 너무나도 혹독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네. 시작부터 그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면 이외에도요. 선배들이 합격 축하를 빌미로
이 신입 유생들의 집에 쳐들어가서 어. 자 여기 우리 잔치를 한번 좀 벌여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상 한번 거하게 한번 차려오시지요. 이런 요구를 해가지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가난한 유생은 성균관 입학을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기할 정도면 진짜 심했던 건데. 아니 너무하네요. 그 아까 인과 예를 배우러 간 학생들이 그거를 행동을 그렇게 하면 돼요. 난 참. 자, 나라에서도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할 정도로 정말 사태는 심각했습니다. 아이.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잘못된 텃세를 부리는 이런 일들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들어와서 그 신입생 신방에 너무 힘들었어. 자 들어온 다음에 과연 유생들의 생활은 네. 어땠을까? 또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자 제일 먼저 성균관 유생들의 하루 기숙사에 걸려 있는 북 둥둥둥둥둥둥 이 북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북을 제가 쳤죠. 꼭 쳐야 되나 이런 걸. 자, 치겠습니다. 기침! 성우님! 기침! 아니 어떤 안에 라이프를 공이 사실 없어요. 네. 네. 어쨌든 그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네. 성균관 유생들이 그때는 뭐 알람 시계가 없잖아요. 네. 노비나 반인들이 그 새벽 시간에 먼저 일어나서 북을 쳐서 아침을 시작해주죠. 맞습니다. 알람이죠. 북이 일어나세요 라고 해가지고 북소리를 듣고 자 세수도 했고요. 옷도 갖춰 입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유생들이 또 북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북소리를 듣고 어디로 향하냐면 식당으로 향합니다. 밥 먹어야 되니까. 아침 먹어야 아침 먹어야 되니까 중요하죠. 아침 먹어야 자 여기서 성균관 유생들은요 아주 중요한 행위를 하나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가시면 강의실에 들어가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뭘 제일 먼저 하죠? 어디 잘 들어갔냐? 아니 어제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회식을 또 했나 보네. 아직 이게 진짜 대학생 같다. 진짜 대학생. 요즘으로 하자면 아니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출석 체크. 정말 중요한 그런 행위였는데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북소리 듣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식당. 식당. 바로 이 식당에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근데 너무 똑똑한데 그 관리하는 분들.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출석해야만 원점 1점. 1점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꼬박 300일을 먹어가지고 300점을 채워야만 바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별도로 정원을 배정한 특별 시험인 관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니 밥만 먹고 출석 그러니까요. 체크하면 나중에 공부는 빠져도 되나? 밥만 먹고 수업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것도 있네. 똑똑한 게 아니고 밥만 아. 먹고 안 들어가지. 공부하지 말래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들 어떻게 그런 이렇게 문화, 그런 성형까지 문화. 왔는데. 자율학습? 그렇죠. 성균관 학생들은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출석 체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저녁에 그것만 하면 끝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른데요. 네. 일단 유생들이 먼저 자기가 공부해와야 될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합니다. 미리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선생님한테 확인받는 거죠. 선생님이 얘가 공부해온 거를 설명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거는 질문도 하고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답변을 잘 하면 그때는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그러니까 멋있다. 너무 좋은 방식인데. 다르다. 자,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학교 다니실 때
자율학습, 네. 자기주도학습 어떠셨어요? 대부분 뭐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거나 그렇지. 아니면 뭐 딴짓을 한다던가. 그래요. 그리고 그때 하는 놀이가 제일 재밌어요. 제일 재밌어. 그때 오목을 뜨거든요. 저희가 오목을.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닌데 오목을 하는데 옆에 친구랑 이렇게 오목하면서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리얼하다. 내가 오목 잡는 놈들 내가 다 잡았잖아. 내가 자율학습 감독하면서 이제야 알고 만나면 있어.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니, 자율주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요. 억지로 자율학습을 쉽지 시키고 않잖아요. 좀 힘들었어요. 힘들죠. 사실 힘들죠. 자, 그런데 성균관에서는요. 시험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이 성균관은요. 매일 봅니다. 매일. 매일같이 쪽지 시험 봐요. 매일같이. 힘들어. 자, 남문증은 무슨 뜻이냐?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힘들어. 못 다녀요. 심지어는요. 당시 정말 구하기 힘든 아주 진귀한 물건을 내놓고 보는 시험도 있습니다. 어? 진짜 귀한.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열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열 때마다 호기심이 많이 나요. 그죠? 자, 도도도도도도 바로 이걸 걸고 시험을 봤습니다.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어? 귤? 귤? 황감제다! 황감제! 귤 먹어봤냐? 탐나에서 진상품으로만 올린다는 바로 그 귤. 황감제에서 장원을 하면은 귤을 상으로 내린다는 전설. 진짜 귀한 거거든요. 이 귀한 제주 감귤을 임금이 직접 하사한 거예요.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치른 시험입니다. 자, 이런 시험들의 결과는요. 연말에 합산되어 가지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급 관리로 임명되기도 했고요. 또 이 대과급제에 해당하는 그런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요. 이 성균관 유생들이 보는 많은 시험의 범위가 유교에 관련된 책 전부다 보니까 그 범위가 너무 엄청났다는 것이죠. 너무 많아. 자, 그러다 보니까 유생들에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생겼을지 예원 씨가 한번 그 기록 한번 읽어주시죠. 기록. 아 있어 이거. 네.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글 읽기만 힘쓰므로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떨어져서 병이 깊어감을 알지 못하였다가 죽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죽는다고. 예. 아이고야. 성균관 유생들이 누굽니까? 나라에서 이 귀한 인재들이 공부하다가 죽는다?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균관 기숙사 끝에는요. 뭐가 있냐면 약방이 있습니다. 약방. 네, 그러니까 지금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 네. 아. 의원을 파견해서 유생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있어야죠.